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는 삶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자 하는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노후는 삶의 여유와 지혜가 깃든 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후의 인간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혼자도 잘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는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연을 맺어왔지만 때로는 그 인연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자비와 이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는 자연의 이치이며 우리는 변화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인 노후 생활은 새로운 자유와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음에서 오는 고독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잊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발견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인 관계의 많고 적음이 아닌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평화를 찾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는 인생의 계절이 변하듯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젊은 날의 열정으로 맺어진 인연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노후는 새로운 시작과 자아 발견의 시기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이치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인간관계를 요구합니다. 어느 한국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정성스레 자녀들을 키워낸 부부가 이제는 그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단계를 맞이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주기적인 방문과 전화로 이어지며 일상의 대부분을 부부 또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가가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입니다. 이는 노후를 맞이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노부부는 적은 수의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공백을 그들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으로 채웁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부부가 봉사하는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들의 세상을 더욱 넓혀줍니다. 이는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관계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존재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각 인연이 주었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맺을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를 품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무상한 인생의 진리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선물입니다. 삶의 이전 단계에서는 외적 성취와 관계에 치중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며 삶의 의미를 재조명할 시간입니다. 자기 이해와 수용은 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한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갑자기 맞이한 많은 시간 속에서 그는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그의 정체성은 교사라는 직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기에 은퇴 후에는 마치 존재의 큰 부분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그는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 시작한 명상은 그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호흡을 따라가며 선생님은 삶의 소란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기대, 기쁨과 슬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자기 수용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와 자비를 키워갔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작은 성취에 기뻐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 그는 점차 자신을 진정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은 또한 선생님에게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탐색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고향의 아름다운 산과 들을 거닐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자연과 더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지역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결국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어떤 외적 변화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때로 인생의 길목에서 관계의 정리를 마주합니다. 이는 노년의 더욱 현실적인 과제가 되곤 합니다. 부처님은 변화하는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내재되어 있다는 그분의 가르침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화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김철민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직장 동료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건강 문제와 가족 사정으로 모임은 점차 드물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처음에는 쓸쓸함을 느꼈지만 노인은 이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집착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노인은 명상을 통해 마음속 집착을 인지하고 서서히 해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의 변화도 이해하고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없어도 나는 완전한가? 그리고 그 대답이 예일 때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행위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이별에 있어서도 예의와 존중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각자의 상황을 공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서로의 미래에 대한 선한 바람을 나누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정리는 단지 연락의 빈도를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그 속에서 배운 교훈과 얻은 사랑은 영원히 우리의 내면에 남아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네 번째로 노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혼자 노후를 보내는 어느 어르신의 일상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어르신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서 삶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부터 즐겼던 서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는 곧 그분의 큰 취미이자 열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센터에서 시작한 노래교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활동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경로가 되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르신은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자신만의 휴식과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균형은 그분에게 독립적이면서도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종종 이웃과의 정을 나누며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남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이웃과의 차 한 잔의 여유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일상 속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는 유일한 것임을 깨달은 어르신은 노후를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정화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르신은 삶의 여유와 기쁨을 찾았고 독립적인 삶이 주는 만족감을 만끽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삶은 스스로의 성찰과 성장을 위한 무대가 되어 인생의 저녁놀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빛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박철규 씨는 은퇴 후에도 대학에서 열리는 평생교육 과정에 등록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른 세대의 학습자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학습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며 동시에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은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산책로를 걷습니다.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 동안 그는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며 명상에 잠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와도 잘 어우러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많은 한국 노인들은 사찰을 방문하여 참선을 하거나 불교 경전을 읽으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들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사회와 가정에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노후에도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의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 노인들에게 이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삶의 끝자락에서도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노후를 단지 쉼의 시간이 아닌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장편 소설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물들과 얽히며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은 노후가 되어서야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책의 마지막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정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교훈은 이 새로운 책을 쓰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한국의 어느 어르신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성찰의 시간을 갖고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평화는 자신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삶은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있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뜻밖의 우정을 경험하며 가족과는 또 다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국의 노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새벽에 사찰을 찾아 명상에 잠기고 고요한 저녁에는 경전을 읽으며 내면의 평화를 다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적인 정서가 내포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과 개인의 내면을 살피는 균형 잡힌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 인생이라는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라는 새로운 시작에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예술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노후의 삶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 깨끗이 정리하고 혼자도 잘 사는 법. 노년의 조용한 정원에 서서 혼자라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부처님 말씀하신 마음의 청정함 속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본다. 인연들은 바람에 실려오고 가듯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듯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지혜로운 손길, 가을의 정원을 가꾸듯 조심스레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찬 공간,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보듬으며 내면의 강을 따라 평안을 찾는다. 변해가는 관계 속에서의 집착을 놓으며 부드러운 이해의 햇살을 쬐어본다. 자비와 이해로 관계를 정리하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을 배운다. 독립적인 삶의 고요한 즐거움, 혼자만의 시간 속에 숨겨진 보석. 새로운 취미는 영혼에 물을 주고 사회적 연결은 뿌리에 힘을 싣는다. 노년의 의미 찾는 여정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은 끝이 없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걷는다면 평화로운 삶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노년이여, 인생의 노래여, 저물어가는 해 아래 빛나는 구슬처럼 혼자라는 시간을 가꾸며 마음의 정원에서 우리는 끝내 행복을 찾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는 삶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자 하는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노후는 삶의 여유와 지혜가 깃든 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후의 인간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혼자도 잘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는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연을 맺어왔지만
때로는 그 인연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자비와 이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는 자연의 이치이며 우리는 변화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인 노후 생활은 새로운 자유와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음에서 오는 고독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잊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발견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인 관계의 많고 적음이 아닌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평화를 찾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는 인생의 계절이 변하듯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젊은 날의 열정으로 맺어진 인연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노후는 새로운 시작과 자아 발견의 시기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이치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인간관계를 요구합니다. 어느 한국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정성스레 자녀들을 키워낸 부부가 이제는 그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단계를 맞이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주기적인 방문과 전화로 이어지며 일상의 대부분을 부부 또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가가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입니다. 이는 노후를 맞이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노부부는 적은 수의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공백을 그들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으로 채웁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부부가 봉사하는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들의 세상을 더욱 넓혀줍니다. 이는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관계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존재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각 인연이 주었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맺을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를 품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무상한 인생의 진리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선물입니다. 삶의 이전 단계에서는 외적 성취와 관계에 치중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며 삶의 의미를 재조명할 시간입니다. 자기 이해와 수용은 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한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갑자기 맞이한 많은 시간 속에서 그는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그의 정체성은 교사라는 직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기에 은퇴 후에는 마치 존재의 큰 부분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그는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 시작한 명상은 그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호흡을 따라가며 선생님은 삶의 소란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기대, 기쁨과 슬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자기 수용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와 자비를 키워갔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작은 성취에 기뻐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 그는 점차 자신을 진정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은 또한 선생님에게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탐색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고향의 아름다운 산과 들을 거닐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자연과 더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지역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결국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어떤 외적 변화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때로 인생의 길목에서 관계의 정리를 마주합니다. 이는 노년에 더욱 현실적인 과제가 되곤 합니다. 부처님은 변화하는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내재되어 있다는 그분의 가르침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화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김철민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직장 동료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건강 문제와 가족 사정으로 모임은 점차 드물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처음에는 쓸쓸함을 느꼈지만 노인은 이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집착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노인은 명상을 통해 마음속 집착을 인지하고 서서히 해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의 변화도 이해하고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없어도 나는 완전한가? 그리고 그 대답이 예일 때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행위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이별에 있어서도 예의와 존중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각자의 상황을 공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서로의 미래에 대한 선한 바람을 나누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정리는 단지 연락의 빈도를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그 속에서 배운 교훈과 얻은 사랑은 영원히 우리의 내면에 남아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네 번째로 노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혼자 노후를 보내는 어느 어르신의 일상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어르신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서 삶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부터 즐겼던 서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는 곧 그분의 큰 취미이자 열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센터에서 시작한 노래교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활동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경로가 되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르신은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자신만의 휴식과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균형은 그분에게 독립적이면서도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종종 이웃과의 정을 나누며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남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이웃과의 차 한 잔의 여유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일상 속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는 유일한 것임을 깨달은 어르신은 노후를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정화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르신은 삶의 여유와 기쁨을 찾았고 독립적인 삶이 주는 만족감을 만끽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삶은 스스로의 성찰과 성장을 위한 무대가 되어 인생의 저녁놀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빛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박철규 씨는 은퇴 후에도 대학에서 열리는 평생교육 과정에 등록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른 세대의 학습자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학습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며 동시에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은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산책로를 걷습니다.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 동안 그는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며 명상에 잠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와도 잘 어우러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많은 한국 노인들은 사찰을 방문하여 참선을 하거나 불교 경전을 읽으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들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사회와 가정에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노후에도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의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 노인들에게 이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삶의 끝자락에서도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노후를 단지 쉼의 시간이 아닌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장편 소설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물들과 얽히며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은 노후가 되어서야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책의 마지막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정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교훈은 이 새로운 책을 쓰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한국의 어느 어르신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성찰의 시간을 갖고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평화는 자신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삶은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혼자 있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뜻밖의 우정을 경험하며 가족과는 또 다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국의 노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새벽에 사찰을 찾아 명상에 잠기고 고요한 저녁에는 경전을 읽으며 내면의 평화를 다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적인 정서가 내포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과 개인의 내면을 살피는 균형 잡힌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 인생이라는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라는 새로운 시작에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예술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노후의 삶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 깨끗이 정리하고 혼자도 잘 사는 법. 노년의 조용한 정원에 서서 혼자라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부처님 말씀하신 마음의 청정함 속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본다. 인연들은 바람에 실려오고 가듯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듯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지혜로운 손길, 가을의 정원을 가꾸듯 조심스레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찬 공간,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보듬으며 내면의 강을 따라 평안을 찾는다. 변해가는 관계 속에서의 집착을 놓으며 부드러운 이해의 햇살을 쬐어본다. 자비와 이해로 관계를 정리하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을 배운다. 독립적인 삶의 고요한 즐거움, 혼자만의 시간 속에 숨겨진 보석. 새로운 취미는 영혼에 물을 주고 사회적 연결은 뿌리에 힘을 싣는다. 노년의 의미 찾는 여정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은 끝이 없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걷는다면 평화로운 삶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노년이여, 인생의 노래여, 저물어가는 해 아래 빛나는 구슬처럼 혼자라는 시간을 가꾸며 마음의 정원에서 우리는 끝내 행복을 찾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